이제 현재 상황나 뭐 CRT를 작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RT를 그려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첫 번째 단계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UD를 도출을 했으면은, UD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UD를 가지고 이제 CRT를 그려 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CRT를 작성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문제 해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때 CRT가 작성이 됩니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뭐 의미 있는 어떤 생각들이 안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해결책만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이런 어떤 그 주변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어떤 그 좀 흥미있고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는 것이 이런 그 문제 해결의 의지를 좀 키우는 방법이 됩니다. 전혀 조금 그 생뚱맞는 그런 영역의 문제를 고르기보다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CRT를 작성하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4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로는 UD 맵을 작성을 합니다. UD를 가지고 그 다음에 CRT 골격을 만들고 이제 인과관계를 구축을 해가면서 거기를 넷째 과정에서는 정책이나 성과 측정이나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더 다듬어 갑니다. 하여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무가 점점점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지는데, 나무라는 것이 밑에 어떤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퍼지죠. 근데 나무는요, 가지가 항상 이렇게 갈라지죠. 위로 갈라져. 그러니까 나무의 구조는 여기서 와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라지고, 또 여기서 갈라지고 이게 나무의 특성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파리들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지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붙는 일은 없어. 이 순환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가지의 특성이야. 그래서 이 커런트 리얼리티 트리, CRT라고 한 것도 그 트리라는 의미는 이 다이아그램에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다 이 말이야. 전부 이렇게 가가지고 갈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그래서 나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 순환 과정이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인과관계에서 이 순환 논리가 배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야. 순환 논리가. 근데 실제로 CRT를 그려놓고 보면은 이런 루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된 것이 영어로 해서 루프라고 그러잖아요. 이 루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그 우리말로 했을 때 악순환 또는 선순환,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그 루프를 그리는데, 틀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루프가 없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현상을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게 루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순환 논리는 아니야.
순환, 하나의 현상, 악순환적인 어떤 그 순환 현상이지 순환 논리는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의미로는 아무튼 추리의 의미로 보면은 이 루프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CRT, FRT를 그릴 때는 이런 루프도 필요하면은 그려서 어떤 현상을 더 좀 강조하고 또 그런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데 쓴다. 그렇게 보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첫 번째에서는 이제 우디 맵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우디들입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번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번부터 이렇게 한 11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11개의 우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개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이 우디들 사이에 어떤 서로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8번과 5번은 이 점선의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화살표를 항상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점선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이 두 개의 관계를 표현을 해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인과관계가 어떻게 더 있는지는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보강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은 약간의 간접적인 것만이 조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점선을 해놓고 보다 확실하고 직접적인 관계의 인과관계를 맺으려면은 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디 맵이라는 것은 이런 개략적인 인과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거는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무 이 선이 없는 거, 이 점선의 화살표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 그런 관계가 아직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디 맵을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디 리스트들을 이런 형식으로 배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우디 맵 작성입니다. 그래서 우디 맵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더 확인해 가면서 보강을 해 나가요. 여기 있는 노란색들이 이제 거기 보강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직선의 브랜치, 가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가지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박스들은 어떤 문장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야. 어떤 현상이나 이런 상태들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다 더 인과관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보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정책이나 성과 측정이나 행위를 넣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폴럿이고 성과 측정은 메저먼트에서 M이고, 그 다음에 행위는 behavior, 그래서 B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olicy, measurement, behavior.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인과관계를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아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알아두고 우선
그 첫 번째 과정 우디 맵을 작성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디 리스트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일단은 좀 무시합시다. 이거는 3 클라우드법이라고 그래서 우디를 가지고 클라우드 3개를 그려서 어떤 핵심 원인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우선 어떤 CRT의 개괄적인 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내가 생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디 맵을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느냐? 우디 리스트가 있어요. 8개건 9개건 그런 게 있어. 그 중에서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간상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쌍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이라는 것은 2개지. 페어.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다든가 시간상으로 아니면은 이게 이것의 어떤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다 생각이 되면은 이거를 밑에 놓고 그걸 위에 놓고 거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튼 확정적으로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신은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관계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일단 이렇게 배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디 중에 이제 2개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더 선택을 해요. 이제 나머지 우디를. 그래서 이 나머지 우디가 이 사이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운데로, 아래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 똑같죠. 시간상 선후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가, 발생하는 건가,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이걸 판단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맨 밑으로. 그 다음에 요 중간일 수도 있고 맨 위에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새로 이렇게 가져온 우디가 여기 있는 것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예 여기서 떼서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그 화살표를 그어서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나가면은 어떤 경우는 그 사이로 들어가고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어떤 한 무리가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 관계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계략적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디 맵이에요. 우디 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디입니다. 요 밑에 거는 우선 놔둡시다. 밑에 거. 그래서 우디가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가계의 재고가 많으면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가계의 재고가 많으면은 가계가 불용 재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게 된다. 그렇죠. 약간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고가 많으면 불용 재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 가계가 불용 재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면은 신상품 매출이 부진하게 된다. 어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불용제거가 많다고 해서 신상품 매출이 부진하냐?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불용제거가 많으면은 그거를 쌓아둘 공간을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신상품을 많이, 여러 개의 신상품을 충분히 갖다 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신상품을 많이 구입해 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가계의 재고가 많으면 가계의 금융비용이 커져요. 그렇죠. 그 돈이 묶이게 되고, 가계 금융비용이 커지면은 현금 압박을 받게 되고, 현금 압박을 받으면은 지불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상품 구입에 문제가 생기는 가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상품 구입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신상품 매출이 부진하고, 그러면은 가게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또 가게의 신용 한도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시간적 순서도 좀 있고, 인과관계도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 해놓는 것이 우디매입니다. 이런 정도. 대략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한 쌍의 우디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두 쌍 중에서 어느 게 원인이냐, 이걸 사실 구분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판단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디1이 없어도 우디2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 근데 꼭 우디1이 있어야 우디2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우디1이 원인, 밑에 있는 거고, 우디2가 결과가 되겠죠. 근데 그러지도 않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디1이 없어도 우디2가 나타날 수 있다 한다면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 볼 거는, 이거 없이도 이게 나타나는가?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도 이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자, 한번 우리가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우디1이 없이도 우디2가 나타난다. 우디1이 없어도 우디2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런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왜 이 질문을 해보냐? 우디1이 없으면은 우디2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우디1이 없이는 우디2가 나타날 수 없다. 예? 우디2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우디1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이게 도대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디1은, 밑에 있는 우디1은 우디2의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우디1이 있는데, 이게 없이는 우디2가 나타날 수가 없어. 이게 나타나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건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지.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건 어쩐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 그럼 이건 필요 조건이야. 오케이? 근데 또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우디1이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디2가 나타나. 그러면은 우디1은 우디2의 무슨 조건이에요? 우디1만 있으면은 반드시 우디2가 나타나. 그럼 무슨 조건이야? 우디1은 충분 조건이지.
예? 내가 그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다 이것은 원인이고 이건 결과야. 그지?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은 화살표의 꼬리 부분은 원인이고 머리 부분은 결과다 이 말이야. 근데 원인과 결과를 밝힐 때, 자, 결과가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건 필요 조건이야.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디1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디2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이 필요 조건이지. 네.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디1이 있으면은 우디2는 반드시 나타나.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 조건이지. 네? 오케이. 근데 그러면 CRT는 어떤 다이어그램이냐? 지금 우디 맵을 그리고 또 인과관계를 검토해 가면서 더 다듬어서 이렇게 점점 더 큰 나무를 그려가는데 CRT는 충분 조건의 나무예요. 충분 조건의 나무. 그러니까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인과관계가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화살표가 그려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원인 행위들은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충분해야 돼. 하나라도 빠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원인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CRT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충분하게 묘사된 그 나무, 그게 충분 조건 나무고, 그것의 어떤 지금의 현상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표현을 하는데,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충분한 원인들이 그 안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나타나져 있어야 된다. 그게 충분 조건 사고의 나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CRT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볼 텐데, 정말 화살표 꼬리 부분에 있는 원인들이 그 화살표 머리의 어떤 결과를 생성하는데 정말 원인으로서 충분하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그게 CRT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CRT를 그린다는 것은 그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뭐냐, 그 도미노 있죠,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골패 압니까? 이렇게 그 세워가지고 얘가 쓰러지면 얘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미노에서는 그 앞에 있는 골패가 그 뒤에 있는 골패를 쓰러뜨리게 항상 충분해. 얘가 쓰러지면 얘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 만약에 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얘가 쓰러져도 얘가 안 쓰러질 수 있지. 근데 도미노 게임은 항상 그거를 쓰러뜨려서 쓰러지게끔 이 간격을 놔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충분해. 얘가 쓰러지면 이렇게 쓰러지고 해가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원인이 충분해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그 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CRT가. 오케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린다는 것은 그런 현상을 그렇게 분석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나씩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왜? 현상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런 그 인과관계로 엮어내는 겁니다. 예, 우디부터. 근데 꼭 우디만 그 CRT에다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우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어떤 줄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디를 가지고 큰 줄기를 잡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CRT 골격이라 그래요. 골격, 뼈대, 예? 이런 거죠. 영어로 스켈레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D 프라임 이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요거는 우선 생략하고, 어찌됐거나 이 우디들이 이제는 우디 맵에서 나온 이 그림이 뭔가 여기에 다른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보완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의 큰 줄기로서 이제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야. 나무로 보면 큰 줄기 같은 경우죠. 아까는 이런 것들은 줄기도 아니었어. 근데 보완이 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직선의 형태를 가져간다.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아무튼 우디 맵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조금 보완해야 될 그런 그 상황들을 적어 넣는 거죠. 적어 넣는. 그래서 자, 우디 맵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얘들과 얘들을 이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여기를 잇는다기보다 이 밑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모습이다 그랬을 때는 출발점이 세 군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요 우디 맵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다가 인과관계를 보완하는 거야. 이거이면은 이거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좀 뭔가 논리에 비약이 있다 싶으면은 이 사이에 그걸 메꿀 수 있는 말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게 이 골격을 만드는 거야. 사이사이를 메꿔가면서. 이제 그 CRT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직선의 가지를 이렇게 그려 나가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적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하여간 D 때문에 L이 생긴다? 그러면은 D가 원인이고 L이 결과죠. 그래서 D와 L 사이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또 L 때문에 M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L하고 또 M 사이에 화살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D하고 L 화살표 그리고 D,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M, 뭐 이렇게 해서 이 D, L, M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다가 메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만약 D가 있으면은 뭐 L이 생기고 L이 있으면 D가 생기고, 다 이게 뭐냐면은 인과관계란 말이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이렇게 별표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색깔은 이 컬러로 해가지고 나중에 흑백으로 뽑아버리면 안 나타나니까 색깔로 구분한 것보다는 이런 별표라든가 어떤 마크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별표 양쪽에 집어넣는 거, 이게 다 우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 삽입해 놓은 그런 거. 아까 뭐 D, L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D, L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에 D가 생기고 이 D 때문에 L이 생기고 L 때문에 이 5번이 생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저거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죠. 중간에 어떤 우디의 표현을 바꾸고 싶다면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돼요. 이게 우디 맵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띵킹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게 인과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아그램이든지 어떤 논리나무든지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인과관계를 엮어내는 것이 띵킹 프로세스예요. 용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구름은 갈등으로 묘사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갈등을 묘사하는데 아주 적합한 다이아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CRT는 그보다 큰 어떤 조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개의 우디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의 우디에 대한 어떤 다이아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CRT는 여러 개의 우디가 이렇게 있는 그런 좀 큰 문제예요. 크고 복잡한 문제. 그거를 현상을 분석할 때 이 CRT를 쓴다. 어찌됐거나 아무튼 화살표를 가지고 인과관계로 그것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다이아그램도 다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아그램이에요. 용도가 좀 다르죠. FRT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바람직한 어떤 방향, 솔루션을 그리는 하나의 다이아그램이에요. 뭐 등등. 우리가 그 다이아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띵킹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디 맵을 따라 가지고 쭉 그렇게 사이사이에 문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게 CRT 골격이 되는. 근데 이 사이사이에 이거를 이제 메꿔 넣을 때 아까 지금까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라 그랬어. 예. 이게 원인일 것 같으면은 그 결과,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 이렇게. 근데 필요하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얻어지려면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 밑에 원인을 찾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필요조건 사고지.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충분조건 사고예요. 이거면 이렇게 되느냐? 이 관계를. 이거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서 나타나는 결과.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충분조건 사고야.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있어. 근데 밑으로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서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좀 내려오고 싶어. 그럴 때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하면서 이걸 찾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골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골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CRT를 완성을 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있는 원인이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 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요. 아까 그 도미노 골패처럼. 그렇게 나중에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골격을 만들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우디가 있으려면 디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디스는 그 우디의 밑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또 이 디스를 위해서는 대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대는 이 디스 밑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려갈 수도 있다. 다만 화살표 방향은 이거지. 화살표 방향은 이거.
그래서 CRT 골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디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우디 맵을 만들고 그 우디 맵을 따라가면서 CRT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간다는 이야기가 현상을 분석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는 거야. 다만 그 현상의 분석 결과가 인과관계로 엮어지도록 분석을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도요다에서 했던 5번의 왜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끊임없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도요다 방식은 어떤 필요조건 사고로 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컨셉이었는데 우리는 일단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요다 방식은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줄기만을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거라면 우리는 큰 나무를 어떤 그 모양으로 인과관계를 엮어내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시스템적이고 복잡하고 큰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다른 데서 마찬가지지만 이 CRT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과관계의 검토 기준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야. 영어로 했을 때 Categories of Legitimate Reservation의 약자를 CLR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익혀두는 게 좋은데, 자, 인과관계 이거를 엄밀하게, 엄밀하단 말은 영어로 rigorous한데 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깐깐하게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보충할 것 보충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 도미노 골패가 넘어지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도미노 골패가 넘어지듯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엮어내보자 그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은 엄밀히 검증을 해야 되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돼. 이게 그거 아닌데요 이런 말들이 가능한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렇지 이런 말들이 가능한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그러려면은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서 좀 친절하게 또는 좀 자세하게 그런 과정들을 적어둘 필요가 있다 그 말. 그래서 각 결과는 현재의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돼야 된다. 자꾸 내가 도미노 골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 그래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만약 뭐뭐 하다면 정말 뭐뭐 하느냐? 또 그 이유로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만약 우리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우리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이런 욕구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 가게는 매출을 올려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했다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이런 것까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일단 원인으로 쫙 놓고 한번 봤을 때 우리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우리 가게는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내야 되고, 또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구매를 한다면은, 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게를 성공시켜야 돼. 또 이익을 내야 돼. 또 고객은 그 상품이 있을 때만 구매를 해.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가게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보유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 되냐 이 말이야. 충분한 이유가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인과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런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놓는다 그 말이지. 좀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계란이 있어. 달걀이 있으면은 달걀이 원인이 돼서 병아리가 부화를 해서 나오죠. 깨 나오죠. 달걀이 있어. 근데 계란만 있다고 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 계란을 어미닭이 품고 있어야 되지. 응? 어미닭이. 그래서 계란을 어미닭이 품었을 때 또 어떻게? 그냥 품기만 하면 되냐? 품고 한 20일 정도를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거야. 물론 그 외에도 어떤 적당한 온도라든가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인과관계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이 말이야. 충분한 항목들을 충분히 어떻게 열거를 해내느냐 그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걸 검증하고 읽는 방법이 계란을 어미닭이 품으면은 병아리가 된다. 왜냐하면은 또 뭐 한 20일 동안을 충분한 기간만큼 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충분한 항목을. 그래서 하여간 이 충분조건 사고, 충분조건 다이아그램에서는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정말 합당하냐 그런 그것을 따지는 거, 그게 엄밀한 인과관계를 구축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좀 우리가 계속 이런 인과관계를 어떻게 검증하고 또 그걸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이 이 CRT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면은 이 다이아그램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 B이고 C이면 A가 된다. 그리고 또 만약 D이면 A가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나나가 뭐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이거에 다 갖추어져야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거야. 근데 이 바나나가 없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것만 있어도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항상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만 있어도 항상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지금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 오케이? 또 어떤 경우에는 B와 C 때문에 A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D 때문에 A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액션, 생성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화살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닭 예로 했다면 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그 엔드라 그러죠. 이런 것을 로지컬 엔드다. 엔드 이것 다 한꺼번에 있어야 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이런 그 부호를 써서 이런 사각형 박스와 화살표와 또 이런 타원형, 이 바나나라고 그러죠. 이런 걸 써가지고 이 인과관계를 묘사를 하게 되죠.